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입니다. 제 직함에 기후 탄소라는 말이 있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업무가 기후 탄소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기후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작년이 관측일의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대비해서 1.5조 정도 이상의 기후 상승이 있었고요. 온실가스 농도는 2배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의 홍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의 홍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이 이제 비상급수를 해야 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용수 공급 중단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관측일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9월에 평균 기온을 보면 22.6도였는데요. 평상시에 9월의 기온이 20.5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2.1도 정도가 이제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7월 13일부터 18일간의 장마 기간에 청량과 공주에 내린 비는 500m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도에 힘남로로 인한 강수가 이제 380mm였는데요. 그게 500년 만에 빈도의 강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150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도 2060년, 인도는 207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외 탄소 중립 산업법에서는 역내 관련한 산업에 대한 역량을 40%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국제사회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협상회의에서 마지막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의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감축부터 해서 그다음 금지 내지는 줄여야 되는 어떤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이라든지 폴리머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간에 굉장히 이견들이 많은 상황이고 협상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산에서 마지막 플라스틱 협상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CBAM이라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3년도 10월 달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요. 2026년이 되면은 전환 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수출하는 기업들에서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의무화도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생원료 의무화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G 공시는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냈고, 지난 3월 7일에 미국에서도 기후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스콥3라든지 대상에서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후퇴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기후 공시 내지는 ESG 공시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ESG 경영이라든지 또 아리백 선언, 전 세계 아리백에 한 420개 기업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36개 기업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투자 운용사들이 넷째로 자산운용사 인시앱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09년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했고, 그리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 녹색전강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전강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1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비전과 전략 목표, 이행체계, 그리고 분야별 시책들을 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다가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에 국가 배출량 대비해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 한다라고 이렇게 법 제8조에 명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거는 40%라고 못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전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40% 감축으로 한다라고 하고 10대 부문별의 감축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간단하게 감축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환부터 해서 이제 국제 감축까지 이제 분야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2021년도 10월에 국제사회의 NDC, 그러니까 중장기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정부였고요. 그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 부문 내에 일부 조정을 했고, 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분야에서는 45% 이제 감축, 그리고 산업, 건물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제 14.5% 감축해서 11.4%로 일부 감축 그 목표를 좀 줄여 나갔고요. 그리고 대신에 전환하고, 그리고 CCUS 국제 감축에서는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추이는, 배출 추이는 2018년도 7억 2천만 톤에서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6억 7천만 톤이었고요. 올해 2021년도가 그리고 2022년도는 잠정적으로 650만 톤 정도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의 내용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든지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해서의 확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 효율화, 산업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건물은 건물 혁신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무공해체 전환을 확대합니다. 2030년까지 450만 대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420만 대가 전기차가 되겠고요. 30만 대가 수소차가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마을을 확산하고 그리고 저탄소 생산 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 그리고 재활용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에서의 생산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흡수원의 확대, CCUS에서의 실증과 저장소 확보 그리고 국제 감축 내용 등이 국가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방 기반도 강화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수립하고 그리고 녹색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향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로 탄소 중립을 확산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국민의 인식 제고하는 노력도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서 몇 가지 환경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실행하는 경우에 포인트를 제공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탄소 중립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전자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건당에 100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다이어온 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녹색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난 5월 8일에 완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도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40%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감축 수단들을 발굴하고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배출권 가격이 좀 저희 한국의 이 상황이 이제 가격이 좀 낮습니다. 낮고 10,000원을 이제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배출량 총량도 계속 늘려왔고요. 그리고 유성활동 비율도 늘려왔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왔고요. 지금 현재 2025년대가 되면 이제 3기 배출권 거래제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제 4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기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할당 그리고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배추권 거래제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위탁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의 확대, 그리고 기업의 이제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한도를 좀 저희가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상세 외부 사업에 대한 상세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그런 형태의 대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배추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의 목표는 보조금을 강화해서 또 인프라를 확대해서 무공해차 90만 대를 보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은 현재 60만 대가 돌파가 되고 있고요. 올해 29만 2천 대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차 이 경우에는 현재 3만 대가 조금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보급 현황인데 올해 3만 5천 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가 이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올해 320기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소 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한 1,400자 정도 수소 버스를 이제 보급해서 운송수단 그러니까 내연기관 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고효율, 친환경 충전소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행 제한도 강화하고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도 환경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강화해 나갑니다. 2030년 30%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3%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도 확대해서 재활용이 원활하게 되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실증 특례 그리고 임시 허가 등을 통해서 신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자원 지정 고시를 통해서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게 됩니다. 현재 폐지부터 해서 고철, 폐금속 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배터리, 폐유리까지 7개 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이용기 전환 지원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대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민간의 녹색 투자를 2027년까지 30조 원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녹색금융을 420조 원 3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녹색 채권에 대해서는 3조, 그리고 융자의 경우에 2.5조,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 펀드 등을 통해서 녹색 투자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채권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 말에 친환경 활동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K 텍소노미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K 텍소노미를 적용해서 민간에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2차 보존,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채권이라든지 융자는 환경부가 2차 보존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 민간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녹색금융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녹색 융자인 경우에도 융자 규모가 한 2.5조 정도 되는데, 녹색 융자의 경우에는 2차 보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시설 투자에 굉장히 기묘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투자의 외연도 이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 단계에 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갑니다. 그린 스타트업은 2027년까지 1000개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비중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이 기후 테크의 유니콘 시대가 될 것이다, 유니콘 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브레이크스루 벤처스를 통해서 또 3차 투자 라운드를 개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전문 창업 기업자에 대한 창업 스프링 캠프라든지 유망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증을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그린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서 초기에 스타트업의 자금 절벽을 해소하는 데도 저희가 유동관 증권 발행이라든지 민간 합동의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 재생 에너지 연계한 시장도 활성해 나갑니다. 특히 수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물 에너지 관련되는 분야에서의 재생 에너지에 관한 전력 공급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소 생산이라든지 패키지 수소 충전 시스템을 창조하는 노력 등 바이오 에너지 신시장 창출하는 노력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녹색 산업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관한 정책, 그리고 환경부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